절대 이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심장이 멎으면 생존율이 4.6%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43년간 일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만 명이 넘는 심장 환자분들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저도 심장마비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이 왔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왼팔까지 저려오는 거예요. 43년간 환자들 증상을 봐온 제가 바로 알았죠. 이거 심근경색이다.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큰아들 집에 가 있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119를 불러도 평균 8분 42초는 걸릴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응급의학 연수받을 때 배운 내용이었죠.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2초 정도 지나니까 가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숨도 좀 쉬워졌고요. 그 틈에 겨우 전화기를 찾아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료진들이 놀라워했어요. 심근경색이 분명한데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분들이 왜 심장마비에 더 취약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대한심장학회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요,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7명이 집에서 쓰러집니다. 그것도 혼자 있을 때가 73%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집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동안 내 건강은 뒤로 했어요.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 문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혈관은 조금씩 좁아졌고 심장은 약해졌고 그런데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질병관리청 통계인데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생존율이 28%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4.6%밖에 안 돼요.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장이 멈춘 후 3분 40초가 지나면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6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생깁니다. 8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119를 불러도 평균 도착 시간이 8분 42초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도 그래요. 지방이면 12분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를 부를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의식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심장마비는 대부분 의식을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가슴 통증이 오고 숨이 막히고 그 다음엔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잡을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43년 넘게 심장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전화기를 손에 쥐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3세 이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가슴 통증이 오셨대요. 전화기를 찾으려고 방으로 가셨는데 그 몇 걸음 사이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침에 아드님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9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게 됐지만 뇌 손상 때문에 지금도 말을 못하세요.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요. 손주들이 와도 누군지 모르세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119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119는 꼭 불러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배워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심장마비의 첫 신호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체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오면 당연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나 누워서 쉬세요. 그런데 이게 심장마비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심장 통증이 가슴이 아니라 명치나 등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명확한 통증이 아니라 막연하게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2,847여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분석했는데요. 60대 이상에서는 47%가 가슴 외의 부위에서 첫 증상을 느꼈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에요. 또 이런 신호도 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이 축축해져요.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참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왼쪽 팔이 저리거나 아픈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까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세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턱이나 목이 아픈 것도 심장마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치과에 가서 검사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턱이 계속 아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쉬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서울에 사시던 67세 김영호 아버님 이야기예요. 저녁 먹고 TV 보시다가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 먹고 누우셨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새벽 슴시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서 깨어나셨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119를 부르고 병원 가셨지만 심장 손상이 너무 컸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녁 때 그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요. 조금 아파도 참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60대 이후에 명치가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왼팔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두세 가지씩 나타나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자,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왜 위험한지, 어떤 신호가 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그냥 기침이 아니에요.
심장을 압박할 만큼 강한 기침이에요. 여러분, 기침할 때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슴 안쪽이 확 조이는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침을 강하게 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돼요. 이 압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거든요. 심장 위쪽에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서 심장 전체로 퍼지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돼요. 강한 기침으로 심장을 압박하면 이 전기 시스템을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마치 고장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요, 심장마비 초기에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4% 이상 높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먼저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마시세요. 폐의 78%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요. 가슴이 확 부풀어 오를 만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구멍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야 해요. 콜록하는 약한 기침이 아니라 컥 하는 강한 기침이요. 목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걸 2초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깊은 숨, 강한 기침. 깊은 숨, 강한 기침.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1분은 계속 하셔야 해요. 왜 2초에 한 번인가 하면요. 이게 정상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리듬이거든요. 우리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뛰잖아요.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기침하면 심장한테 이 리듬으로 뛰어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영숙 어머님이 계셨어요. 혼자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대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미리 알려드린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로 싱크대를 잡고 기침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 하다 말까 싶었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12초, 25초 지나면서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대요. 1분 정도 계속 하셨을 때 가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틈에 거실로 가서 전화기를 찾아 11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대요. 어머님, 어떻게 병원까지 오셨어요? 심전도 보니까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확실한데 신기하게 지금은 안정되어 있네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방법 몰랐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기침보다 더 직접적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슴뼈 만져보세요. 가슴 한가운데 세로로 길게 뻗은 딱딱한 뼈 있잖아요. 이게 흉골이에요. 이 흉골 밑에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바로 이 흉골 바로 아래 부분을 지나가요. 이 부분을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한테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제세동기 있잖아요. 가슴에 패드 붙이고 전기 쇼크 주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물론 제세동기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독일 뮌헨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심장마비 환자한테 제세동기 쓰기 전에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더니 환자의 23%가 의식을 되찾았대요. 특히 심장마비가 온 지 3분 이내에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힘이 더 센 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뼈 정중앙을 찾으세요. 양쪽 젖꼭지를 이으면 선이 생기잖아요. 그 선의 정중앙, 가슴뼈 위가 바로 목표 지점이에요.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 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질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치는 느낌으로요. 이때 중요한 게 힘 조절이에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힘이냐면 문을 두드릴 때보다는 강하지만 못을 박을 때보다는 약하게요. 탁 소리가 날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이걸 1초에 한 번씩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79세 최동현 아버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화장실 가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통증이 왔대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그분이 생각해낸 게 제가 알려드린 가슴 두드리기였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1번, 2번, 3번.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4번째, 5번째 두드렸을 때 갑자기 심장이 쿵쾅하고 크게 뛰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숨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통증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겨우 힘을 내서 방으로 기어가서 전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이 맞았대요. 하지만 심장 손상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담당 의사가 놀라워하면서 물었대요. 어르신, 어떻게 병원까지 오셨어요? 혼자 계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방법 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위쪽을 두드리면 목쪽 신경을 건드려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아래쪽은 간이나 위를 다칠 수 있고요. 정확히 가슴뼈 중앙, 양쪽 젖꼭지 연결선의 가운데를 두드려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5번에서 6번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만약 5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기침법과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가슴 두드리기 5번, 기침 5번.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방법은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이건 한의학에서 나온 방법인데 현대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서울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공동연구에서 확인된 방법이에요. 손등은 한번 보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합곡혈이라고 불러요. 이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심장과 폐로 가는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경락이라는 게 기,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연구해보니까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부정맥 환자들한테 합곡혈을 자극했더니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조절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다른 방법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았고요. 이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침법이나 가슴 두드리기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등 누르는 건 마트에서도 길 가다가도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한영자 어머님 이야기예요. 마트에서 장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대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지러웠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쓰러지면 민폐가 될 것 같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참으려고 하셨대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하시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불안해지셨어요.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알려드린 합곡혈 자극법이었어요. 카트를 잡고 서서 슬금슬금 한 손으로 반대쪽 손등을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손이 아파서 주무르나 보다 했겠죠. 15초, 25초 계속 누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대요. 숨도 좀 쉬워지고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서 천천히 마트 밖으로 나오셨어요.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도 계속 손등을 눌렀대요. 5분 정도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검사해보니 심장에 이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큰 발작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의사가 말했대요. 어머니, 잘 대처하셨어요. 그때 그냥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합곡혈 찾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손을 펴세요. 엄지와 검지를 쭉 벌리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살이 볼록 올라오잖아요. 그 볼록한 부분의 정점, 가장 높은 곳을 찾으세요. 거기서 검지뼈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엄지로 눌러보면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요. 바로 거기가 합곡혈이에요. 뼈와 뼈 사이 움푹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으셨으면 이제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누르세요. 엄지 끝이 아니라 엄지 지문이 있는 부분 전체로 누르는 거예요. 깊이는 뼈에 닿을 정도로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제배로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5초 동안 강하게 누르세요. 그리고 5초 쉬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누르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힘을 빼고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도 도움이 돼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합곡혈을 눌러요.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강력한 기침법. 깊은 숨 들이마시고 컥 강하게 기침. 2초에 한 번씩 1분 동안. 둘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 양쪽 젖꼭지 연결선 가운데 주먹으로 탁 5에서 6번. 셋째, 합곡혈 자극.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한 곳을 5초씩 누르기. 이 3가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숨을 쉴 수 있고 기침할 힘이 있으면 기침법부터 시작하세요. 기침이 힘들면 가슴 두드리기를 하세요. 그것도 힘들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합곡혈을 누르세요. 아니면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방법들은 치료가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119가 올 때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심장을 유지하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지면 아, 이제 괜찮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시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해요. 경기도에 사시던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슴 통증이 왔대요. 제가 알려드린 기침법을 하셨더니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주무셨대요. 다음 날 아침에 또 통증이 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심근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돼 있었고요. 의사가 말했대요. 어제 통증 왔을 때 바로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지금도 그분은 약을 드시면서 조심하며 사세요.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신대요.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놀아주고 싶은데
금방 지쳐서 못하신대요. 어제 바로 병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후회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장마비가 왔다는 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거나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겼거나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그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힌 혈관이 저절로 뚫리는 건 아니에요. 손상된 심장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 가면 뭘 하냐고요? 먼저 심전도를 찍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해요. 혈액 검사로 심장 근육 손상 정도도 봐요.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촬영도 해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해요. 혈관이 막혔으면 뚫어주는 시술을 하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을 처방하고요. 심각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쓰셨다면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째, 눕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면 누워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 초기에 누우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우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이미 힘들어하는 심장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 계세요. 의자나 침대 끝에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좋아요. 이 자세가 심장 부담을 줄여줘요. 정말 힘들어서 못 앉아 있겠으면 상체를 약간 높인 채로 누우세요.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요. 둘째, 혼자 차를 몰고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해져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3세 남성분이 가슴 통증이 와서 혼자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시다가 운전 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차량이랑 충돌했어요. 본인도 돌아가셨고 상배 운전자도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 절대 혼자 운전하지 마세요. 119를 부르거나 가족한테 연락하거나 택시를 부르세요. 택시 기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달라고 하세요. 셋째, 물이나 약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목이 마르다고 물을 벌컥 마시면 안 돼요. 심장마비 때는 삼키는 기능도 약해져 있어서 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식할 수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약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의사 지시 없이 함부로 먹으면 위험해요. 예외가 하나 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이에요. 이건 심장마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의사한테 미리 처방받은 게 있을 때만이에요. 넷째, 증상을 참으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일하거나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심장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왔다는 건 심장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리하면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 증상이 오면 바로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금만 참자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섯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민폐가 될까봐 창피해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안 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 지금 가슴이 아파요.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요. 길거리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주저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해주고 누군가 곁에서 지켜봐주고 그게 큰 힘이 돼요. 자, 지금까지 응급처치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평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거예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심장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래요. 첫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심장 초음파도 받으세요. 혈액검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하시고요. 이런 검사들로 미리 위험 신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아, 혈관이 좁아지고 있네.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다 하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둘째, 응급약을 상비하세요.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집에 비치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으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늘려줘요.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이 약들은 심장마비 초기에 쓰면 생존율을 크게 높여줘요. 하지만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만료된 약은 효과가 없어요. 셋째, 가족한테 미리 알려두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드리세요. 내가 만약 가슴 아프다고 하면 바로 119 불러줘. 그리고 내가 의식 없으면 이렇게 해줘.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두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부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제가 할머니한테 응급처치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할아버지한테 심장마비가 왔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할아버지 가슴을 두드려드렸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가슴을 두드려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대요. 할머니가 응급처치 잘하셔서 할아버지 살았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우리 가족들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해 두시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한 시간대를 알아두세요. 심장마비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 4시에서 6,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해요. 이 시간대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와요. 왜냐면 이때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겨울 아침도 위험해요. 따뜻한 집안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죠. 외출하실 때는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잠깐 몸을 적응시키세요. 식사 후 1시간도 조심하세요. 밥 먹고 나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식사 후 바로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다섯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이에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 피우면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끈적해져요. 심장마비 위험이 2.3배로 높아지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끊으시면 1년 안의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도 줄이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심장에 부담이 돼요.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많은 술을 마시면 부정맥이 올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심장이 강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적당히 하세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심장에 정말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심장이 진정돼요.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특히 새벽까지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는 법, 그리고 예방하는 법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 연습해보세요. 강력한 기침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깊게 숨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 느낌이 어떤지 몸으로 기억하세요. 가슴 중앙도 찾아보세요. 양쪽 젖꼭지 연결선의 가운데, 가슴뼈 위. 손으로 짚어보세요. 여기구나 하고 확인하세요. 합곡혈도 찾아보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뼈가 만나는 곳. 눌러보세요. 약간 아픈 느낌 들죠? 그게 정확한 위치예요. 이렇게 평소에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서로 살릴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43년 넘게 심장 환자들을 봐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았을 분들이에요. 몇 분, 아니 몇십 초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이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어요. 이제 아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10초를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증손주까지 건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내일 아침,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거예요. 심장마비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강력한 기침,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유예요.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이 방법을 실제로 써보셨다면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항상 안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